여러분 혹시 최근에 인터넷이나 TV에서 이런 뉴스 헤드라인 보신 적 있으시죠?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이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는데요. 단순한 호기심에 신기해서 한번 만들어 본 가짜 사진 한 장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진짜 사진이나 영상도 아닌데 뭐 어때? 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영상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몰랐을 딥페이크 성범죄의 무서운 진짜 형량과 법적 진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부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바야흐로 AI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사람들의 업무와 일상에 각종 AI 프로그램이 깊숙하게 들어오면서 여러 활동과 생활의 방식까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범죄에도 이런 신기술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매일같이 뉴스에 등장하는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이슈 중 하나인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허위 영상물 범죄의 법적 근거부터 시작해서 성립 요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의 구별법, 최신 판례의 경향,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제 처벌 수위까지 모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딥페이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를 뜻하는 영단어 딥, 그리고 가짜를 뜻하는 fake,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딥페이크는 직역하자면 딥러닝으로 만든 가짜라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현재는 AI 합성 콘텐츠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 명사처럼 쓰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딥페이크 범죄를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허위 영상물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서 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반포하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받고, 나아가 단순히 내 컴퓨터나 휴대폰에 소지하는 행위, 그리고 눈으로 시청만 한 행위조차도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쩌면 아니 진짜 사람의 신체도 아니고 기계가 만든 가짜인데 이걸 이렇게 무서운 형량으로 처벌해야 하는 심각한 범죄가 맞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허위 영상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 끔찍한 범죄는 이와 비슷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2020년에 처음 신설됐습니다. 여러분, 2024년 8월 말경에 터졌던 사건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텔레그램에서 내 친구나 직장 동료,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SNS상의 사람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하고 유포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되면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학교 졸업앨범에 자기 사진이 실리는 것을 거부한다거나 SNS와 메신저에서 자신의 얼굴 사진을 모두 감추고 내리는 등의 엄청난 사회 현상이 이어지기도 했죠. 이 사태를 본 국회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법령을 강화하며 개정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성폭력 처벌법은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조건을 아예 삭제해버리면서 처벌 대상자의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넓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이른바 지인 능욕이죠. 특정 지인의 얼굴 사진과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하여 배포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합성만 해도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처럼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관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는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SNS를 통해 손쉽게 남의 사진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은 이러한 범죄가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예인 딥페이크입니다. 연예인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하여 배포하는 행위인데요, 마찬가지로 합성만 해도 처벌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연예인이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피해자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아주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세 번째는 텔레그램 채널 운영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나 커뮤니티를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며 배포하는 행위죠. 채널을 만든 운영자와 편집자는 물론이며 돈을 주고 제작을 의뢰한 자,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허위 영상물을 다운받아 소집하고 시청한 사람 모두가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범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정 전 제1항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 나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 라는 이런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해당 영상이나 이미지가 법에서 정한 허위 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개정 전의 사건인지 개정 후의 사건인지는 변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법 개정 이후라면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입니다. 법조문을 보면 이 문구가 참 자주 등장하죠. 이는 불법 촬영물 관련 법령과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한데요. 이론적으로는 허위 영상물의 대상자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처벌 대상자가 아닐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얼굴을 나체에 합성하라고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SNS에 전체 공개로 올려진 대상자의 일상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합성한 경우는 사진을 올린 행위가 합성에 동의한 행위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최근엔 AI 프로그램의 기술이 너무나도 발달하고 일상화되어서 일반인들도 딥페이크와 유사한 편집 기능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합성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사진에 합성하였다면 이견의 여지 없이 범죄겠지만 한동안 SNS에서 크게 유행했던 지브리 화풍의 AI 프로필 이미지처럼 단순히 얼굴을 그림으로 바꿔주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전혀 일으킬 우려가 없는 귀여운 합성물이라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할 파트입니다. 바로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편집한 그 영상의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이는 단순히 허위 영상물이 아니라 미성년자 성착취물로 분류가 적용되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 우리나라 여성 연예인과 아이돌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많다고 언급드렸는데요. 만약 대상이 된 그 아이돌 연예인이 아직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해당 영상물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되고 범인에게는 곧바로 무서운 아청물 제작이라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최신 대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8월 14일 선고됐는데요. 보통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실제 아동 청소년이 직접 등장하는 성착취물이고, 둘째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곧바로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가라는 날카로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 자체로는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 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이 아리송하고 복잡한 판결에 대해 성범죄 사건만 10년 넘게 수행해온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딥페이크 영상물 그 자체는 실제 아동 청소년이 현장에 출연하고 등장해서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는 카테고리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 그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 청소년의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카테고리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이 판단을 내릴 때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해당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합성 사진 등에 나타난 배경과
교복 착용 여부 같은 상황 설정 등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쉽지 않은 법리적 판단을 요하는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답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법원이 실제로 얼마나 무서운 철퇴를 내리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제 판례 사례들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직접 운영하면서 편집과 배포한 범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게시되고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가서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올리고 게시한 사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대규모로 제작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 무려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딥페이크 범죄는 결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뚝딱 나오고 심지어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된 끔찍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한 번의 충동적인 마우스 클릭,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 피해자에게는 평생 잊기 어려운 상처가 되고 피의자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을 뒤흔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참 씁쓸한 사실은 최근 잡혀오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의자 중 다수가 아직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딥페이크라는 신기술을 이용한 단순하고 가벼운 장난으로 이 범죄에 접근하셨다거나 그저 성적인 호기심에 다운받아 시청한 것이라면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명백한 성범죄이며 설령 여러분이 아직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중범죄임을 알려드립니다. 과거 조잡하게 포토샵을 이용하던 티나는 장난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현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무서운 수준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따라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사법부 역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혹은 한순간의 뼈저린 실수로 인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간절히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경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줄 더 유익하고 예리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그 중에서도 성범죄 전문 안갑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